이 책의 저자인 서인국 교수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 재직 중이고 행복 분야 권위자인 에드 디너 교수의 지도를 받고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심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학위 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어바인 UCI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고 종신교수직도 받았습니다. 또한 저자는 최근 세계에서 손꼽히는 대표적인 행복 심리학자이자 세계 100인의 행복학자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은 행복에 관한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제가 수십 건의 행복에 관한 책을 읽어본 중 어떤 책을 행복에 관해서 소개해드릴까 생각하던 중 단연코 제일 먼저 생각난 책입니다. 이 책은 행복의 기원에 기초하여 과연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지 행복의 통상적인 틀에서 벗어나 많은 책들에서 언급하고 있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가가 아니라 왜 인간은 행복이라는 경험을 할까? 그 경험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역할은 무엇일까? 결국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행복감을 느끼도록 설계된 것이 인간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이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챕터 1 행복은 생각인가? 행복은 사람 안에서 만들어지는 복잡한 경험이고 생각은 그의 특성 중 아주 작은 일부분이다. 따라서 이것은 쉽게 바뀌지도 않고 변한다 해도 여전히 전체의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가진 것에 만족하라 같은 조언으로 행복해지기가 쉽지 않는 것이다. 이성적 사고를 하는 것은 분명 인간의 탁월한 능력 중 하나다. 하지만 의식만이 우리의 눈에 보이기 때문에 생각이 자신의 행동과 결정을 항상 좌우한다고 착각한다. 이성적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행복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된다. 보다 중요한 원인을 못 보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이성적 사고 대 동물적 본능, 무엇이 진짜 모습일까? 인간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성의 역할을 상당히 과대평가하고 있다. 본능에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를 얼마나 움직이는지는 과소평가하며. 챕터 2 인간은 100% 동물이다. 행복의 소리를 만드는 뇌의 최우선적 기능은 무엇이며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뇌는 생존 경쟁에서 직면하게 되는 과제들이 무엇이고 이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담고 있는 수백만 년간의 생존 기록서이다. 예를 들면 사자는 피하고 믿을 만한 녀석과는 고기를 나눠 먹고 등이 깨알 같은 생존 팁들이 담겨 있다. 다들 알다시피 시간을 1년으로 압축한다면 인간이 문명 생활을 1시간은 365일 중 고작 2시간 정도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이 아닌 줄 안다. 600만 년간 유전자에 새겨진 생존 버릇들은 그렇게 쉽게 사라질 수 없다. 인간은 여전히 100% 동물이다. 하지만 이런 동물적인 모습은 스스로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도대체 어떤 여자가 자신이 가임기 때 아버지와 접촉을 피한다고 생각하며 어떤 남자가 다른 수컷들이 나타나면 자기가 무리하게 카드를 긁는다는 것을 의식하며 사는가? 자신은 동물들과 질적으로 다른 세련되고 고결하고 기품 있는 존재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챕터 3 다윈과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행복. 세상 만사를 어떤 원인이나 목적, 계획과 결부시켜 생각하는 관점을 철학에서는 목적론이라고 한다. 자연이 그 어떤 것도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품고 있다는 생각, 즉 행복은 최고의 선이라는 목적론적 사고의 원조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다.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를 행복이라고 보았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일상의 일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행복을 쟁취하기 위한 과정 혹은 수단이다. 하지만 이 생각은 한 철학자가 가졌던 개인적인 견해일 뿐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아님을 강조한다. 여기서는 삶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이며 이것은 의미 있는 삶을 통해 구현된다는 도덕책 버전의 행복이 아니고 수천 년간 걸쳐왔던 철학의 옷을 벗겨내고 좀 더 진화론적인 시각인 과학책 버전의 행복을 찾아보려 한다. 다윈의 종의 기원에서 시작해서 인간의 유래와 성선택으로 진화론의 큰 틀이 거의 완성된다. 60억 인구의 생김새와 성격이 서로 다르듯 이런 특성 중 어떤 것은 특정 환경에서 생존하는 데 더 적합하고 어떤 것은 불리하다는 자연 선택이 종의 기원의 요지이다. 공작새 꼬리의 경우 무늬가 많은 공작새일수록 짝짓기 빈도가 확연히 높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수컷의 화려한 꼬리는 자신이 건강하고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존재임을 암컷들에게 과시하는 상징물이다. 공작새 꼬리는 진화론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것은 동물의 모든 생김새와 습성은 생존과 번식이라는 뚜렷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라는 것이다. 피카소의 경우에도 그의 삶에 새로운 여인이 등장했을 때 예술적 창의력이 폭발했다고 한다. 밀러의 메이팅 마인드에 의하면 인간의 창의성이나 도덕성 같은 마음의 산물들도 진화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긴 생존 도구의 역할을 한다. 피카소는 창의력을 발휘하기 위해 산 것이 아니라 보다 진화론적인 해석은 그의 본질적인 목적을 위해 창의력이라는 도구를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다. 행복감 또한 마음의 산물이다.
창의력과 마찬가지로 행복도 생존을 위한 중요한 쓰임새가 있다고 본다. 사실 행복 또한 생존에 필요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챕터 4 동전 탐지기로 찾는 행복. 왜 인간은 행복을 느끼는가? 사실 여기에 대한 답이 이 책의 핵심 내용이다. 간결하고도 건조한 그 답은 생존, 그리고 번식이다. 인간은 행복해지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만들어진 동물이다. 조금 더 냉정하게 표현하자면 인간은 생존 확률을 최대화하도록 설계된 생물학적 기계고, 행복은 이 청사진 안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행복의 본질은 개에게 서핑을 하도록 만드는 새우깡과 비슷하다. 차이점은 인간의 궁극적 목표가 서핑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점이다. 서핑과 생존 차원이 다른 두 목표지만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이 필요하다. 개 주인이 사용한 수단은 새우깡이었다. 그렇다면 인간이 생존에 필요한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개에게 사용된 새우깡 같은 강함을 유인책은 인간의 경우 행복감 쾌감이다. 이 새로운 관점으로 보면 행복은 삶의 최종적인 이유도 목적도 아니고 다만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신적 도구일 뿐이다.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행복을 느껴야만 했던 것이다. 행복의 핵심은 부정적 정서에 비해 긍정적 정서 경험을 일상에서 더 자주 느끼는 것이다. 이 쾌락의 빈도가 행복을 결정적으로 좌우한다. 쾌와 불쾌의 감정은 나설 때와 물러설 때를 알려주는 생존 신호등이다. 불쾌의 감정은 해로운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빨간 신호등이다. 쾌의 감정들은 파란 신호등이고, 행복은 이런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생존에 유익한 활동이나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일에 계속 매진하라고 알리는 것이 쾌의 본질적 기능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뇌의 행복 전구는 언제, 그리고 무엇에 접근할 때 가장 확실하게 켜질까? 그 행복 전구는 언제 켜질까? 챕터 5 결국은 사람이다. 왜 인간은 서로를 필요로 할까? 바로 생존, 세상에 포식자들이 있는 한 모든 동물의 생존 확률은 다른 개체와 함께 있을 때 높아진다. 미국 다트머스 대학의 마이클 가자니는 인간의 뇌는 도대체 무엇을 하기 위해 설계되었을까에 대한 결론으로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한다. 옥스퍼드 대학의 인류학자 로빈 던박 교수의 생각도 이와 비슷하다. 오랜 진화 과정 중 어떤 큰 변화가 호모사피엔스의 뇌 발달에 기여했을까? 인간의 뇌가 급격히 커진 시기는 함께 생활하던 집단의 크기가 팽창할 때와 맞물려진다. 이처럼 인간의 뇌를 성장시킨 기폭제는 타인의 존재였다는 것이 던박 교수의 사회적 뇌 가설의 핵심이다. 한마디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 뇌가 발달했다는 것이다. 행복에 대한 많은 사실 중에 가장 중요하고도 확고한 결론은 무엇일까? 첫째, 행복은 객관적인 삶의 조건들에 의해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 둘째, 행복의 개인차를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것은 그가 물려받은 유전적 특성,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외향성이라는 성격 특질이다. 챕터 6 행복은 아이스크림이다. 많이 갖는 것이 행복은 아니다 라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연구는 끝없이 많다. 우선 복권 당첨과 행복을 동일시하지만 실제로 복권에 당첨된 경우를 보면 이것이 답이 아니다. 우선 감정이라는 것은 어떤 자극에도 지속적인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적응이라는 강력한 현상 때문에 아무리 감격스러운 사건도 시간이 지나면 일상의 일부가 되어 희미해진다. 인간은 새로운 것에 놀랍도록 빨리 적응하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이런 빠른 적응 과정 때문에 비교적 최근의 일들만이 현재의 행복에 영향을 준다.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약 3개월이었다.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 돈은 오히려 소소한 즐거움을 마비시키는 부작용이 있다. 돈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는 착각을 심어주고, 돈을 생각할수록 카페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덜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사양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 자료들을 보면 행복한 사람들은 소소한 즐거움을 여러 모양으로 자주 느끼는 사람들이다. 행복은 복권 같은 큰 사건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초콜릿 같은 소소한 즐거움의 가랑비에 젖는 것이다. 외모나 건강 같은 여러 인생 자원들도 가능하면 많이 소유해야 행복하다는 생각이 있지만 실제로는 이것들도 자신이 느끼는 행복감과 관련이 없었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 느끼는 주관적 미모나 건강, 돈 등은 행복과 관련이 있었다. 객관적으로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보다 이미 가진 것을 얼마나 좋아하느냐가 행복과 더 깊은 관련이 있다. 또한 불행의 감소와 행복의 증가는 서로 다른 별개의 현상이다. 많은 사람이 돈이나 출세 같은 인생의 변화를 통해 생기는 행복의 총량을 과대평가한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행복의 지속성 측면을 빼놓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느끼는 즐거움은 왜 그토록 빨리 소멸될까? 그 이유는 생존 행위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 아무리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어도 살기 위해서는 내일 또 사냥을 해야 한다. 오늘 고기를 씹으며 느낀 쾌감이 곧 사라져야 하는 것이다. 이 무한 반복의 생존 사이클이 지속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 중 하나가 쾌감의 소멸이다.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이다.
챕터 7 사람쟁이 성격. 학계의 통상적인 견해는 행복 개인차의 약 50%가 유전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행복의 증상을 원인으로 혼동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좋지만 긍정성 또한 행복한 사람들이 이미 갖고 있는 증상인 경우가 많다. 누군가를 어느 정도 이미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상당 부분 타고난 기질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유전적 영향을 받는 무수한 특성 중 행복과 특히 연관성이 높은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외향성이라는 성격 특질이다. 5가지 성격 특질 외향성, 신경증, 성실성, 개방성, 원만성 중에서 우리의 관심사는 외향성이다. 지금까지 연구된 그 어떤 다른 특성도 외향성만큼 행복과 관련 깊은 것이 없다. 외향성이 높은 사람의 특성은 무엇일까? 대표적으로는 사람을 찾고 그들과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다. 또한 외향성이 높을수록 자극을 추구하고 자기 확신이 높고 처벌을 피하는 것보다는 보상이나 즐거움을 늘리는 데 초점을 둔다. 결론적으로 우선 행복한 사람들은 타인과 같이 보내는 사회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다. 그의 타고난 기질이 어떻든 어떤 사회에서 살고 있든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 하나 행복한 사람의 중요한 특성은 자신의 자원을 사람과 관련된 것에 많이 쓴다. 경험 구매가 물질 구매보다 행복한 본질적 이유는 사람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경험은 다른 사람과 함께 소비하는 경우가 많고 물건은 혼자 쓰기 위해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경험 구매가 물질 구매보다 행복과 더 관련이 있는 이유다. 결국 무엇을 구매하느냐 보다 구입한 물건 혹은 경험에 다른 사람이 개입되느냐가 관건이다. 돈도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 쓸 때, 시간도 남을 위해 쓸 때 행복하다. 또한 외로우면 더 추위를 느끼고 산도 더 높아 보이고 상처의 회복 속도도 더디다. 이렇게 보면 행복은 타인과 교류할 때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일종의 부산물이라고 볼 수도 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전제 조건은 사람들과의 만남들이 나에게 즐거움과 편안함을 줄 때라는 것을 잊지 말라. 챕터 8 한국인의 행복. 행복감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문화적 특성은 개인주의다. 소득 수준이 높은 북미나 유럽 국가들의 행복감이 높은 이유도 유복한 국가에서 피어나는 개인주의 문화 덕분이다. 이것은 우선 심리적 자유감 때문이다. 우리 문화의 획일적인 사고는 개인의 자유감을 저하시키고 더 나아가 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지만 문화적 분위기가 심리적 자유감을 무조건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보다 결정적인 것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시선에 얼마나 신경을 쓰며 사느냐다. 과도한 타인 의식은 집단주의 문화의 행복감을 낮춘다. 행복의 중요 요건 중 하나는 내 삶의 주인이 타인이 아닌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아의 많은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 채워진 한국인들은 자칫 잘못하면 타인에게 삶의 주도권을 내어주게 된다. 첫째, 타인의 평가를 의식하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는 대단한 스트레스다. 둘째, 타인을 의식하는 것이 습관이 되다 보면 내가 아닌 타인의 시각을 통해 매사를 판단하고 평가하게 된다. 심지어 자신의 행복마저도. 이 과정에서 저 사람 행복할 만하다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는 우선 남들이 볼 수 있는 구체적 증거들이 필요하다. 내용보다 외형이 중요해지는 것이다. 본인의 경제 수준과 상관없이 사랑보다 돈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그의 행복도는 낮다. 반대로 사랑에 더 많은 가치를 두는 사람일수록 행복하다. 챕터 9 오컴의 날로 행복을 배다. 가장 아래 단계의 생리적 욕구들 식욕 등이 채워져야 보다 고차원적인 상위, 욕구 자아 성취 등에 관심이 생긴다는 매슬로우의 이론이 최근 위아래가 뒤바뀌고 있다. 즉 인간의 본질적 욕구 식욕 성형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아 성취를 한다는 것이 최근 진화심리학적 설명이다. 혁명적이다.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학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서양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가치 있는 삶이 곧 행복이라는 해석을 해왔다. 그 결과 행복을 필요 이상으로 거창하게 생각하도록 만들었다. 사실 그가 관심을 둔 것은 정확히 말해 가치 있는 삶이지 행복한 삶이 아니었다. 행복은 가치나 이상 혹은 도덕적 지침이 아니다. 천연의 행복은 매우 구체적인 경험이다. 쾌락적 즐거움이 그 중심에 있다.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이냐, 행복한 삶을 살 것이냐는 개인의 선택이다. 이 둘은 같지 않고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삶의 선택과 관심이 달라진다. 그동안 우리는 내일이 없이 즐겁게 사는 여름 배짱이를 한심하게 생각하도록 세뇌받고 살았다. 두 가지 염려 때문에. 첫째, 쾌락주의자들의 즐거움은 저급하다. 둘째, 그런 삶의 말로는 한심할 것이다. 하지만 수많은 최근 연구들에서 나오는 결론은 오히려 그 반대다. 행복한 사람들을 오랜 시간 추적한 연구들을 보면 행복한 사람일수록 미래에 더 건강해지고 직장에서 더 성공하며 사회적 관계도 윤택해지고 더 건강한 시민의식을 갖게 된다. 이런 연구들에서 어떤 사람을 행복한 사람으로 정의했을까? 일상에서 긍정적인 정서 기쁨 등을 남보다 자주 경험하는 사람이다. 즉 우리가 온갖 오명을 씌우는 쾌락주의자들의 모습이다. 결론을 내리자.
우선 행복은 거창한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험이다. 그것은 쾌락에 뿌리를 둔 기쁨과 즐거움 같은 긍정적 정서들이다. 이런 경험은 본질적으로 뇌에서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철학이 아닌 생물학적 논리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인간만큼 쾌감을 다양한 곳에서 느끼는 동물은 없다. 쇼팽과 셰익스피어도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가장 본질적인 쾌감은 먹을 때와 섹스할 때, 더 넓게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다. 진화의 여정에서 쾌감이라는 경험이 탄생한 이유 자체가 두 자원 생존과 번식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한국인이 하루 동안 가장 즐거움을 느끼는 행위는 두 가지로 나타났다. 먹을 때와 대화할 때. 문명에 묻혀 살지만 우리의 원시적인 뇌가 여전히 가장 흥분하며 즐거워하는 것은 바로 음식 그리고 사람이다. 결론적으로 행복을 궁극적 목표로 두고 인생의 모든 부분을 희생해서 행복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생존과 번식, 인간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매 순간 행복이 주어진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는데요. 기존의 행복에 대한 개념에서 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서 우리의 생각의 회로를 리셋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성취함으로써 얻는 행복도 있죠. 성취는 동물적인 욕망에 쏟는 시간을 제한하고 인내와 노력을 해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행복이 목적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퍼즐 조각으로 하나의 완성된 그림을 만드는 것처럼 한 책의 내용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여러 책을 접함으로써 인생의 틀을 정확히 잡아가는데 도움을 받아 여러분 각자의 아름다운 인생 퍼즐이 완성되길 바랍니다.